네, 부산 퍼스널 트레이너 김기웅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님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이제 몇 가지 있다고 하셔서 또 그에 맞는 답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바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은 몇 가지 한번 답변해 드릴게요. 기초 체력이 약한데 유산소 하기를 힘들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몸에 있는 근력을 키우고 몸에 있는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을 하는 분들은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면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조금 더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동작을 이렇게 수행하시고 반복하는 것도 괜찮아요. 꼭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 다른 운동에 대한 목적이 다르다라면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꼭 단순히 무게를 많이 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를 바르게 잡고 똑같은 동작이라도 횟수를 20개, 30개 해서 유산소성 운동처럼 유산소 운동만큼이나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유산소 운동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칭 같은 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뭉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이제 반드시 하고 또 폼롤러를 가지고 또 근막 이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제 이 현대인들이 근육의 긴장도가 높고 자세가 다 안 나와요. 가동 범위가 엄청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나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가슴을 늘리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목이나 어깨로 이 지나가는 신경들이 정상적으로 또 통로를 잘 열어주기 위해서 꼭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래야 다음 세트 들어갈 때도 통증 없이 이 부상의 위험 없이 동작을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힘들다고 해서 그냥 푹 쉬어버리면은 다음 세트, 다음 운동을 들어갈 때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게 되죠.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딱 3대 운동,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이렇게만 하고 싶은데 네네. 그렇게 해도 예쁜 몸이 만들어질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슴은 여러 가지 뭐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 뭔가 나는 조금 타이트하게 짧고 굵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3대 운동만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세요. 이제 가슴은 벤치프레스만 해도 도움이 되시고 물론 이제 볼륨감보다는 몸의 라인을 잡고 조금 더 이 가슴의 그런 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푸시업 정도만 해주시더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가슴 운동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벤치프레스 해주시고 그다음에 등 운동 중에서는 데드리프트보다는 풀업, 턱걸이를 좀 추천드리고요. 턱걸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점핑 풀업 정도 추천드리고 그리고 하체는 스쿼트 정도. 왜냐하면 이제 등 운동할 때 데드리프트 할 때 자세가 좀 잘 안 나온다라든지 허리에 부담이 또 많이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근육의 라인이 형성되고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가 있는 그런 운동은 턱걸이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체는 물론 스쿼트,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쪽까지 전반적으로 힘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가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인클라인이나 덤벨이나 케이블을 하지 않더라도 플랫 벤치프레스만 하더라도 충분히 자극을 잘 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세가 잘 안 나오고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유연성 같은 걸 기르려면 어떤 운동들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하체 운동을 한다 했을 때 물론 허벅지 뒤쪽이나 허벅지 안쪽, 바깥쪽 이런 근육들이 많이 타이트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 오늘 다리 운동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은 맨몸으로 스쿼트 동작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개구리, 쪼그려 앉는 그 개구리 자세에서 스트레칭을 해준다라든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벌리는 그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가 본 운동에 들어갔을 때 사용되는 그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스트레칭을 시켜주시는 거죠. 마찬가지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그냥 뭐 어깨 돌리기나 목 돌리기 이런 걸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똑같은 벤치프레스 할 때 그 자세를 만들어 놓고 이 스트레칭 그러니까 이제 꼭 짐에 와서 스트레칭을 한다기보다는 어디선가 이제 짐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가슴을 풀어주면서 오는 거죠. 가슴을 충분히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이렇게 가볍게 이제 열을 맨몸으로도 충분히 낼 수가 있으니까 그 가동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고 나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정 다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가슴 운동, 뭐 등 운동 할 때 항상 이 어깨가 쓰여요. 어깨는 이제 항상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깨 회전근개를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이 팔뼈가 이 어깨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전을 할 때 이 담당하는 근육들을 풀어준다든지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항상 피로에 누적되어 있는 어깨 근육은 확실하게 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허리나 이 고관절, 특히 하체나 이 데드리프트 등 운동할 때 이 고관절의 움직임이 반드시 중요한데, 이 고관절이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앉아 있지만 고관절을 올리는 이 고관절 굴곡근이나 고관절을 신전하는, 특히나 저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어깨랑 마찬가지로 이 구상관절이라고 해서 자유도가 높아요. 잘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풀고 들어가야 부상 위험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이 허벅지 위쪽만 너무 엉덩이나 이제 뒤쪽 이 햄스트링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데 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걷고 움직일 때 항상 다리가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도 항상 1차적으로 다리는 이 발달, 그러니까 신경계의 활성화가 충분히 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하더라도 허벅지에 힘을 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엉덩이랑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에는 힘을 잘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부위가 제대로 된 이 힘을 잘 발휘를 못하고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에 힘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스쿼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레그 컬, 허벅지 뒤쪽 운동을 한다라든지, 엉덩이 힙 익스텐션이라든지, 엉덩이를 수축시킬 수 있는 제 영상 보시면은 엉덩이를 손으로 찔러 가지고 그쪽의 감각들을 깨어내는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엉덩이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고, 또는 엉덩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힙 익스텐션이라든지 누워서 힙 브릿지라든지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걸 또 추천드려요. 이 방법이 이제 선피로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먼저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인 운동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할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조금 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운동을 못해서 그런 건지 펌핑감이 초반에는 있다가 후로 갈수록 좀 줄어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 부위가 쉽게 지쳤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처음에 펌핑감이 잘 왔다라면은 피로도의 누적으로 인해서 그 펌핑감을 처음보다는 덜 느끼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은 어떤 과한 강도에, 심한 강도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부위를 보호하려고 하는 기전이 발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펌핑을 충분히 느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서도 펌핑은 계속 되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 부위의 펌핑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펌핑이 한번 되고 느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그 운동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펌핑감이 좀 처음보다 덜 느껴진다라고 해서 뭔가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몸이 더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3주에서 4주 정도마다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몸의 또 적응력을 또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잘 안 느껴져가지고 체지방률이 좀 잘 안 떨어진다. 네. 운동은 똑같이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몸의 항상성 기전이라고 해서 똑같은 이제 운동과 식단과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몸에서 적응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된 프로그램, 또는 한번 가끔쯤은 또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몸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드래곤볼 그 만화 아세요? 그 손오공이 엄청나게 그 전투를 하고 나서 피로도가 엄청 쌓이면은, 그리고 나서 선두를 먹고 나면은 다시 회복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한의 상황에 한 번쯤 처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을 그런 환경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몸은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식단 조절을 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체지방량이 감량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계단 형식으로 체중이 감량되고 몸이 변화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유지가 되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몸을 만드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5년, 6년, 뭐 7년, 10년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갈고 닦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시고, 식단도 너무 똑같은 닭가슴살 고구마 드시지 말고 가끔은 연어라든지 또는 뭐 고등어라든지 이런 고기류도 닭가슴살만 먹었다라고 하면은 뭐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목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또 변화를 좀 주시면서
몸에서 새로운 또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을 가지고 지속적인 실험을 해야 또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에 따른 내 몸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은 그냥 할 때보다 훨씬 운동이 재미있고 몸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다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질문 받고 답변을 좀 드렸고 또 다음번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 해드리면서 영상 촬영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